안녕하세요. 글 쓰는 이원장입니다. 저는 입시 영어 학원 대표 원장이자 유일한 강사고요. 저 이외에 실장님, 팀장님,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릴 첫 콘텐츠는요. 연 매출 5억 학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제가 잘했던 일, 그리고 좀 해서 후회했던 일, 이렇게 조금 안내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제가 그냥 말하려다 보니까 놓치는 게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가 글을 조금 써놔서 이거 보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습소. 교습소는 제가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층에 자리를 잡았었고요. 7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14평짜리였는데 그걸 다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14평도 너무 커 보여서 우선 절반만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그 임대인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칸막이를 세우고 7평짜리 교습소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차 목표 인원이 30명이었거든요. 그 30명까지 순식간에 마감이 사실 되었었고 그 이후로 한 2-3 년간은 40명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학원으로 확장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교습소를 하면서 사실은 어려운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사실 학원을 확장하고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때 잘했던 일은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원래 대학생 때부터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 때는 맛집과 뷰티 위주의 이제 제품 리뷰 위주의 블로그를 했었고 학원을 시작하면서 뭔가 블로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원 블로그를 따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인원도 없고 수업도 없으니까 글 쓸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맨 처음 인테리어 들어가면서 매물 보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저의 핵심 무기, 그러니까 모든 학원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 저는 구문 수업이 가장 자신 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구문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구문 수업을 왜 해야 하는지와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습소지만 뭔가 만만하게 보이기 싫은 마음에 학원에 대한 교습소에 대한 규칙을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어떤 교재를 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학습 기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조금 꼼꼼하게 썼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 교습소인데 되게 작은 교습소지만 뭔가 이 원장이 되게 열정적이네. 그리고 꼼꼼하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제가 너무 후회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여기에서 그 교습소 처음 개원할 때부터 3-4 년간 교습소에서 썼던 글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학원으로 확장을 하면서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학원으로 확장하니까 뭔가 전문적인 학원, 원래부터 학원이고 싶다라는 이상한 그 허세에 가득 차 가지고 교습소 때 썼던 글을 대부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맨 처음 이제 인테리어 과정 그리고 구문 수업 왜 하는지에 대한 글 몇 개 빼고는 다 삭제가 돼 있을 거예요. 거의 학원에서 이제 확장을 하고 나서 올렸던 글 위주로만 있을 텐데 제가 아직도 너무 후회를 합니다. 그냥 비공개로 돌리고 말 걸 그걸 왜 삭제했는지 이해가 저도 안 돼요. 그때 약간 정말 허세에 가득 차서 좀 하면 안 될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블로그를 하다가 '아 이 글들은 너무 초짜 냄새가 나는데 그냥 지울까?'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차라리 비공개를 해 두시고요. 절대로 삭제는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또 잘한 일 두 번째는 제가 그때 보강을 영상 녹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캠코더를 사서 캠코더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어쨌든 그걸 사서 저희 수업할 때 결석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녹화 전체를 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 부분부터 이제 영상 녹화를 하면서 결석한 친구의 이름도 부르면서 실제로 그 친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카메라를 두고 이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가 다시 등원하는 날에 그 영상을 학원에서 수강하는 걸 원칙으로 보강 수업을 했는데 이때 맨 처음부터 제가 항상 상담 처음 할 때 "저희 학원은 보강을 영상 녹화로 합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를 인강으로 돌릴 때도 큰 거부감 없이,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본다는 것에 큰 거부감 없이 좀 잘 적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습소일 때 제일 잘했던 일 두 가지는 블로그를 끊임없이 꼼꼼하게 모든 과정을 기록했던 거, 그리고 보강을 영상 녹화로 진행을 했던 거.
근데 후회하는 일은요. 이제 처음 아까 제가 교습소 시작할 때 14평짜리도 너무 커 보여서 7평짜리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7평짜리조차도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제 0 명일 때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유치를 할까? 어떻게 하면 시작을 좀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소수 정예 수업을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소수 정예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거니까. 그리고 실제 제 마음도 소수 정예 수업을 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그게 강했냐면 나중에 학원 확장을 하고 나서도 6 명만 수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갈 정도로 진짜로 그 소수 정예에 대한 갈망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수업 방식이 바뀌고 소수 정예랑 상관없이 아이 한 명 한 명한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관없는 시점이 왔었어요. 그때 인원을 늘릴 때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원을 늘릴 때마다 그 역풍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은 그때 처음 오픈을 해서 소수 정예를 강조하는 바람에 기존 재원생들이 제가 인원을 늘릴 때마다 아주 반발이 심했던 거, 그 부분을 아주 초반에 후회를 했었습니다. 평균 원비가 30만 원대라서 평균 그러니까 월 매출이 1,000만 원대에서 천 초반대, 1,000만 원대에서 1,200만 원 왔다 갔다. 이제 특강일 땐 조금 더 벌고 그렇게 벌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확장을 했냐면 사실 제가 병이 있어요. 2 년마다 찾아오는 병인데 2 년마다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뭐 어떤 새로운 직종을 바꾸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 2 년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병이 있는데 이제 교습소에서 이미 4 년을 버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 번을 참은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무조건 이동을 해야겠다.'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학원가가 아닌 교습소랑 가까운 대신에 학원가가 전혀 아닌 사무실이 모여 있는 오피스 건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도 저한테 선택권이 2 개가 있었거든요. 학원가 중심가로 가든지 아니면 방금 말한 그 오피스 쪽으로 가든지. 근데 저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내가 진짜로 실력이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조건 찾아오겠지. 그게 내 실력을 증명하는 길이다.'라는 아주 그 빡센 마인드로 저를 좀 도전시켜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4년 차에 정원 마감인 상태로 이미 몇 년이 지난 상태고 돈은 계속 풍족하게 벌고 있으니까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뭔가 도전시키기 위해서 학원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학원가가 이제 학원가가 전혀 아닌 곳, 사무실만 모인 건물에 이제 뜬금없이 이사를 한 거죠. 지금도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와서 지금 제가 학원을 이사 온 지 벌써 5년 차가 됐는데 "후회를 하냐?"라고 했을 때 전혀 후회 안 해요. 왜냐면 지금도 여전히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진짜 잘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찾아와야지.' 실제로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다른 어떤 학원에서도 해결 안 되는 영어 학습에 문제가 있을 때 저를 찾아오는 편이라서 제가 생각한 그 포지셔닝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학원 가는 싫어요. 그냥 그 북적북적거리는데 원 오브 댐이 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독보적인 내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위치를 선정을 했고, 잘한 일은 일단 확장하면서 동시에 제가 컴퓨터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체형 PC, 삼성 일체형 PC를 사서 12 대를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내신 대비 인강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하 아 학원에 컴퓨터실이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애들이 인강을 보려면 그다음 교시 친구들과 맞물리지 않으려면 이제 아이들이 동선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이돌들이 춤추면서 동선이 있듯이.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그 동선을 짜기 위해서 루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 인강 시스템이 도입과 동시에 이제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학원이 조금 차분해졌고요. 조용해졌고 진짜 학원이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내신대비 인강 시스템이 결국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속도에 맞게 강의를 보고 자기한테 맞는 이제 진도와 과제량을 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율이 확 좋아져서 성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랑 보고 "이러다가 학원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제가 강의만 찍고 이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일과 시간 내내는 자료밖에 안 만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는 일이 없어서 '이러다 학원 망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여유로웠는데 중요한 건 그때 아이들 시험이 정말 대박 쳤습니다. 그래서 학원 인원이 한 달 새 30 명이 들어왔어요. 60 명대가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70 명대를 가깝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교가 원래 한두 명 있었는데 이제 3-4 명으로 늘리고 실장님, 이제 계속 같이 근무해 주실 실장님을 뽑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후회한 일이 3 가지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인테리어에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억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4년 동안 교습소, 그 7 평짜리 교습소에서 30-40명 애들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북적북적 거리다가 48 평으로 갑자기 늘린 거거든요. 얼마나 꾸미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돈을 엄청 많이 쓰고요. 심지어 저희 학원 스터디홀에 보면은 우드 슬랩이 있습니다. 그런 합판 같은 거 전혀 아니고요. 진짜 우드 슬랩이요. 그래서 우드 슬랩 그 만드는 사장님이, 공방 사장님이 "이거 진짜 학원에 까냐고 너무 아깝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상관 안 하고 깔았고요. 이제 폴딩 도어 있잖아요. 그 폴딩 도어도 프레임리스 폴딩 도어, 그 옆에 있는 테 있잖아요. 그 검은 테가 너무 보기 싫어서 그 프레임이 없는 폴딩 도어를 깔았습니다. 그 외에도 책상이랑 뭐 그런 의자도 데스크랑 CDG에서 싹 다 깔았고요. 아까도 PC 말했죠. 삼성에서 깔았다고. 진짜 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이후로 시스템을 정말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공사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쁨은 싹 다 사라졌고요. 지금 되게 그냥 실용적인 학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학원 공사할 때는 무조건 깔끔하게 그냥 틀 정도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후에는 확장을 할 때 그냥 정말 지겨움에 못 이겨서 확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하다못해 인원의 변화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확장을 할 때 어쨌든 7 평에서 48 평이니까 비용이 되게 많이 들 거잖아요. 근데 그 비용에 대한 생각 전혀 안 하고 '나는 나의 복지를 위해서 가는 거다.'라는 그 어리석은 망상에 갇혀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다. 너 지금 그 한 반의 인원을 늘려야 된다. 지금 6 명도 너무 작다. 10 명으로 해라." 했는데, 제가 말 안 듣고 "아니다. 나는 무조건 6 명으로 간다." 해서 그냥 그대로 6 명을 데리고 가는 걸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테리어가 그냥 공간 낭비인 거예요. 6 명만 수업하는데 사실 48 평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널찍널찍하게 빤 빼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어떤 대형 학원도 저희 학원 로비보다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가 진짜 넓어요. 그리고 이제 공간도 죽는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나 인원의 변화 없이 그냥 정말 이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되게 비싼 돈을 주고 만든 인테리어가 지금의 용도와는 전혀 맞지 않은 거. 그래서 확장을 할 때는 뭐 인원을 늘린다거나 한만 인원, 혹은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 이사하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6 명으로 그대로 왔잖아요. 학원 확장할 때부터 6 명이었는데 제가 확장 이후에 시스템 바뀌면서 6 명, 8 명, 10 명, 20 명, 이제 정원 제한 없음 이렇게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후회하는 일. 블로그를 너무 많이 못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교습소 때 위기가 하나도 없다고 했었잖아요. 저의 모든 운영 위기는요, 학원을 확장하고 나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교습소 때 7 평짜리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나가겠어요. 비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1,000,000원 벌면 그냥 1,000,000원이 제 돈이에요. 근데 이제 학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아까 학원가가 아닌 오피스 건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임대료도 되게 비싸고 관리비도 되게 비싸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쓴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카드값 갖고. 근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긴 했지만 그게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도 않고, 심지어 그 비용을 다 감당할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학원이 지진부진한 상태에서, 근데 일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공간이 넓어지고 동선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바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거의 못 쓴 거예요. 근데 이때 블로그를 못 쓴 걸 너무 후회해요. 그때의 과정을 다 담아 놨어야 되는데, 그때 그 좀 침체기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침체기가 좀 오래 지속되었던 것도, 제 생각엔 블로그를 많이 안 쓰면서, 교습소 때는 정말 매주 썼었거든요. 그 블로그를 많이 안 쓰면서 같이 침체기가 온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이제 어쨌든 교습소에서 학원을 옮기면서 평균 원비가 35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평균 원비는 이제 중학생 원비와 고등학생 원비의 중간대고요. 자, 이때 제 기억에 중학생 원비가 아마 28만 원이었고 고등학생 원비가 3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 원비가 중학생 비율이 조금 많았을 때라서 35만 원대였고, 자, 그리고 인원이 한 60명 내외였기 때문에 월 매출
2000 초중반 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사실 순수 제가 가져가는 비용은 교습소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테리어 비용, 감는 비용, 그리고 아까 뭐 책상, 뭐 의자, 그리고 컴퓨터 엄청나게 많이 카드를 긁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져가는 순수익은 교습소 때랑 비슷했다. 조금 는 정도였다. 근데 제가 이때 든 생각은 1인 학원으로 2천만 원이 정말 최대인가? 이 이상 가져갈 수 없는 건가? 이 이상 이제 인원을 데려갈 수 없는 건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학습 관리 면에서 시스템이 되게 많이 바뀌긴 했지만 내신 대비 인강과 동시에 아이들 성적이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정규 과정도 인강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내신 대비 내내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정규 수업이 이제 비내신 기간이죠. 특히 겨울방학, 이제 비내신 기간이 조금 긴 겨울방학만 되면은 아이들이 죽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면 다 다른 속도에서 공부하는 게 좀 익숙해졌는데 이제 갑자기 본인의 어떤 상황이랑 상관없이 반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아이들 그 모의고사 결과가 내신 결과만큼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정규 수업도 인강으로 돌리고 싶다.' 그래서 100% 인강 시스템을 진행하고 정말로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딱 맞는 개별 맞춤 학습 로드맵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겨울에 이하나 시스템 2.0 설명회를 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인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는 설명회를 어떻게 준비했고 그리고 설명회 이후에 인강 시스템이 어떻게 정착했고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이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시스템 준비 과정도 뭐 그 과정이지만 그 아이들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어요. 제가 그 내용 잘 담아서 2 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제가 그다음 콘텐츠로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